일단은 투자 개론 내용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투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는 내용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고 계시고 뭐 나이도 드셨는데 뭐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대해서 기존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이때 당시에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도 물론 동일한 기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늦게 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 거고요. 뭐 40 초반부터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늦게 한 편이고 요즘은 투자 관련돼서 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전에 했으면 좋았을 만한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경제 활동을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그런 형태부터 저는 경제 활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모든 상황에서 다 투자라는 과정, 자본소득을 보고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제 활동이 인생이고 바로 이제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통 80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에 한 80 전에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80세까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어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이제 증여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하고, 어쨌든 보통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부분들을 좀 자녀가 큰 다음에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증여를 좀 먼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좀 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의미로 증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산입니다. 사실 아이가 커서 보통 학교라는 곳을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생산 과정에 들어가죠. 이제 취업을 통해서 피고용자가 돼서 다른 이제 고용주들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입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죠. 본인의 희생, 시간의 희생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요. 노동력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왠지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루 칼라들만 꼭 해당이 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취업이라는 활동 자체가 내 시간을 희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희생시켜서 고용주한테 매출을 주고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는 그런 이제 생산 과정을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거의 평생 이 생산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뭐 좀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어, 창업, 창업하고 이제 사업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를 좀 논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듣기 거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영업하고 사업을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 시간을 투입을 안 하면 도저히 그 생존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저는 자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노동을 내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운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이 회사 대표가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영업이라고 저는 호칭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업이 뭐 무슨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안 돌아간다면 그거는 자영업. 사업인 경우에는 나보다 좀 나은 인재들,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나보다 나은 인재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생산만 평생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피고용자 형태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급여만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창업이나 사업 쪽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통 어느 정도 자금이 되고 나이가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1, 2, 3, 4로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성년자일 때 많이 이루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혹시라도 미성년자라시면 어, 증여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증여세 부분도 그렇고 해서 먼저 받으시는 게 좀 나아요. 부동산을 혹시라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차라리 최대한 빨리 먼저 받아서 부모님한테 제가 차라리 뭐 이걸 이 부동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임대 수익이 나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어, 용돈으로 드리겠다.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은 미성년자 때는 증여 과정이 아니면 경제 활동을 못 하죠. 이게 사실 한국의 경우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가 많죠.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미성년자가 일을 못 한다라는 그런 이제 연령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립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 학교를 안 가면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탈선의 탈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이 강해서 한국에서는 쉽지는 않긴 한데 하여튼 보통 미성년자 전에는 이런 증여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0세부터는 보통 이제 생산 과정이 되죠. 제가 위에 아래 교육 과정이나 종착역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 두 가지는 뭐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생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들은 이제 어떤 여기에는 지금 뭐 부동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보지 마십시오. 이거 차익형 부동산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2, 3년 전의 일이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다가는 그냥 인생이 한 번에 끝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만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 증여로 받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계속 스레드에 글을 쓰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갭 투자를 해서 그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내 집 마련의 의미로 주택을 하나 매수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이외에 절대로 어떤 임대소득을 생각하고 또는 양도 차익을 생각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보통은 이제 그 생산 과정 들어가면 어찌됐든 이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급여 받은 거에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 이상은 투자를 해라. 저축 말고 저는 저축은 절대로 뭐 지금처럼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저축은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시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부동산하고 코인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사실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 쪽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찍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이나 사업 같은 경우 20살 때 바로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나 아니면 빠르게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신의 시간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고용주들한테 돈 벌어주고 그걸로 나머지 나한테 아주 일부의 수익을 얻는 노동 방식보다는 창업이 훨씬 낫긴 합니다.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이유나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주로 이제 그 시간 관련돼서 자주 스레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시간이 비용, 돈의 5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기준을 좀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사에서 100만 원을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그 회사에 500만 원어치를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뜻입니다. 나를 고용한 이 고용주는 나 때문에 5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나한테 그중에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적어도 내가 받는 돈의 5배 이상 가치가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셔야지 이런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취업 같은 거 할 때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월급을 300 받는데 야, 이거 내가 하는 일들로 봤을 때 실제로 회사에 매출이 들어오는 게 뭐 1, 2천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야, 이거 나 혼자 회사 창업해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내가 충분히 혼자서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할 때 정확히 계산하셔야 되는 게 내가 적어도 5배 이상 벌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300이면 나 혼자 했을 때 나 혼자 1,500 이상 이 매출을 일으켜서 이 1,500 매출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창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창업을 했을 때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이 일을 나 외에는 못한다. 그러면 그건 자영업을 되는 거고요. 자영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개인 시간이 없어요. 여행도 못 가고 뭐 휴가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휴가 갈 수도 없고 본인 인생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돈만 벌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간은 기본적으로 돈의 5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자영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뭐 5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라고 해서 내 시간을 더 뭐라고 할까요?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희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개인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당연히 뭐 나이 먹고 뭐 퇴직하고 그냥 그때부터 벌어놓은 돈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젊었을 때 노는 거랑 나이 먹고 노는 건 많이 다르죠. 그건 상상만 하셔도 아실 거고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어찌됐든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내가 급여로 받던 소득보다는 늘어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 같았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해외 부동산은 괜찮습니다, 지금. 부동산 해외 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제도를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관련된 제도는 일반적인 공산국가 수준입니다. 공산국가도 못 따라하는 수준이죠. 만약에 부동산 자산을 가지시면 나라에서 뺏어갑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나라에서 뺏어가세요. 하나 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면. 그거를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예,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이 충분히 낮아서 나한테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자산은 절대로 뭐 다른 데 놓으실 방법이 없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이나 주식, 주식도 국내보다는 미국, 예,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뭐 투자 같은 경우는 4번 투자 보시면 10세부터 10세 자꾸 10세라고 발음하는 10살부터 이제 10대죠, 10대. 10대부터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10대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부터 힘듭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직접 본인이 가서 통장 개설도 못 하고요. 미성년자들은. 자녀들은 본인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10대부터 투자를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죠. 같이 가서 뭐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증권 계좌도 개설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10대부터 꾸준히 이제 같이 투자하시면서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코인은 제발 건들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교육과정 4세부터 23세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규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거의 끝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생명력이 끝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시키셔야 될 분들의 역량,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면 중고등 교육부터 해서 전문 교육까지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1, 2년 후나 뭐 10년 후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혹시라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빼내 오셔라라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예를 양성하는 그냥 양성소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녀를 거기에 희생시키고 있다 그러면 빨리 빼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2번 생산 과정에 집어넣든지 창업 과정에 바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다 건너뛰고 투자부터 시키든지 그렇게 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종착역은 80세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쉰이 됐습니다. 이제 50을 먹고 나니
어, 쉽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장수를 하시고 오래 사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80이 넘어가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도 못 합니다. 투자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어떤 투자 증여 관련된 프로세스도 다 만들어 놓고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인생에서 잘 저물어 가는 우리 이제 석양 인생처럼 어디 시골에서 잘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은 어쨌든 그 정도 한 80세까지 하면 제가 보기엔 그다음은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나이가 많이 먹은 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런 변수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